중국에서 뜻밖의 뉴스가 타진되면서 러시아를 크게 당황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구석인 중국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와 미국은 핵잠 모의를 왜 거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휴전협정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더욱더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있을 걸로 수없이 경고를 받았으나 우크라이나 공격전에 사실상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는 잘 버텨왔으며 서방 제재가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과는 노르트스트림이 가스관도 설치하며 유럽의 에너지 주권도 상당히 러시아가 주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있는 한 유럽은 일절대 러시아에 강경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현재 유럽의 상당한 국가는 천연가스 부족으로 전기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값싼 러시아 가스가 없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소위 가스라이팅을 했고, 미국이 애초에 러시아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경고를 무시했던 유럽은 큰 곤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 러시아는 의기양양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봤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러시아가 상상 이상의 혹독한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경고해도 러시아는 즉각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 침공을 추진한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해도 자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는 밀실 회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은 최근 수년간 관계를 빌드업하면서 경제관계도 급속하게 진전한 것입니다. 본래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앙숙입니다만 현재는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원을 주고 있는 데다가 중국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니 더욱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자신의 팀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표 부호로 첼시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한 인물로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네요. 일각에서는 로만 구단주가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선수들과 구단에 피해가 갈까봐 그랬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순수한 명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러시아 재벌의 자산이 동결될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대놓고 러시아 재벌 자산을 겨냥하면서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따라서 첼시를 금매로 내놓은 상태이며 빠르게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전세계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6단계에 하강시키는 초대형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6단계 국가 신용등급이 한 번에 추락한 국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은 1997년 IMF 위기를 맞았으며 그때 전세계 신용평가사들이 6단계 강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서방에서 얼마나 가혹한 조치를 취했나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의 동급으로 한국이 그 정도로 철퇴를 맞아야 했는지는 의문인 것이죠. 아무튼 러시아도 한국과 같은 6단계 레벨 강등이 되며 현재 국가 신용등급은 CCC로 정크 등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가장 비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돈을 빌릴 때의 신용이 매우 높아 이자가 매우 낮기에 국가 경제의 건강함의 척도이며, 한국은 일본보다도 등급이 높은 AA로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신용 등급과 경제는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러나 영토는 한번 차지하면 영원하다라며, 영토는 당장의 경제적 혹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라고 믿으며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전쟁은 예상 밖으로 전혀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고 러시아 장성들조차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대의 최고 계급인 장성이 사망하는 것은 그 부대가 괴멸되었다는 뜻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센 저항과 더불어 공급되는 무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은 러시아 참전 시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 안 하고 반대하고 있던 국가인데, 현재는 정반대로 스팅어 미사일을 비롯해 추가로 우크라이나의 군장비를 대거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맞서는 효율적인 장비가 전쟁 처음보다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첨단 드론으로 러시아 움직임을 떼뚫어 보고 있고, 유럽은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하며, 숫자는 많지는 않아도 전 세계는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 구하기에 돌입한 이들도 눈에 띕니다.
반면 러시아는 라스푸티차의 탱크가 갇히고 장비의 노후, 부대의 보급 지원으로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본토에 더 많은 현역들이 전선에 투입될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현재 예비군까지 징집 명령이 내리는 등 갈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쟁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는 또다시 뜻밖의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변수에 부딪히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10대, 20대의 어린 군인들이 전쟁할 의사가 없어 사기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집단 투항하고 울고 있으며 공포에 떨고 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촬영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차라리 포로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대전에서 군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현대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훨씬 유복하게 자라난 이들이기 때문에 군대의 사기가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러시아는 이번 전쟁의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기시된 무기를 사용하며 러시아의 핵폭탄 자산까지 거론하며 조급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는 화력이 막강해도 군의 사기 저하와 경제적 제재로 러시아 국내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 상황에 러시아를 도와줄 것은 중국이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단 군사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물품을 제공해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이를 계기로 서방에서 중국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과 유럽이 내린 조치를 보고 크게 겁을 먹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네티즌들은 러시아를 응원하고 러시아 국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등 추태를 보입니다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자칫 이러다가 중국도 미국이나 유럽에 제대로 당할 수 있다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 시 미국의 명분을 주게 되므로 중국 전쟁 개입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렇게 되자 중국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외화 반출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루블화 화폐 가치는 급락했고 실제 수입 전자제품은 5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등 긴급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에 신속히 자금을 수혈해주면 러시아는 그나마 버틸 재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뜻밖의 러시아에 대해서 은행의 대출 금지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연결된 모든 금융을 끊고 러시아의 대출 자체를 금지해버렸습니다. 러시아에 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외화를 공급해주는 순간 미국이 중국에 내릴 금융 제재가 엄청날 수 있고 이것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 역시 내수 경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나는 살아야겠다며 러시아를 선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의 중요 요소였던 겨울 전쟁을 중국의 요청으로 올림픽 때를 피해 주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중국의 이러한 배신의 치를 떨면서 겉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최고 동맹이라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최소 수십 년간 경제 암흑기가 다가올 것을 예상하며 을상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결국에는 미국의 으름장에 러시아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러시아 돈줄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는 북한급으로 성금이 막혀 앞으로 국가부도가 사실상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의 대가로 삶이 급격하게 피폐해지고 가난에 굶주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세 때문에 한국이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르알파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잠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도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부상하는 위협에 한국의 적극 핵잠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핵자산 도입에 관한 의견이 다방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중국에게도 손절당하는 최후의 모습까지 등장하며 위기의 국면을 맞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국가라는 것이 결정적 순간에 나온 것이죠. 다만 관계자들은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무기 등 가장 우려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대로 핵잠뿐만 아니라 핵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격이 아닌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 의견은 아니지만 미국을 믿지 말자가 아니고 미국만 믿지 말고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외교력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그만큼 서방 세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거고, 그 빌미로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도 기가 살아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질 위험도 생기는 거고, 세계가 힘을 모아 러시아를 물리친다면 공산국가들은 많이 위축되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인 듯하다. 이번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원하며 동시에 한국에도 하루빨리 핵자산 도입을 추진했음 합니다. 이것이 동북아 불안을 조장한다는 등 주변국의 반발을 유발한다는 등 소리를 높이지만, 그건 중국이나 일본, 일본 더욱이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고 그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며 내치 도움을 주는 주제는 않기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일단 푸틴이 물러나고 민주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한국이 적극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성장하며 과거 러시아의 의리를 지켰듯이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제권에 한국이 도와줄 것이니 러시아 국민들 힘들더라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러시아로 변모하길 바랍니다.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실 위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틴은 두 가지를 내세우며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으며 그것은 중립지대화와 탈라찌라고 했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정정 요청합니다. 첼시 구단주는 첼시를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할 거라고 했답니다.